집중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다른 데 맞춰보고 딱 끼워 맞추는, 보충하는 그런 마술을 하셔야 돼. 처음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하나씩 이제 살을 붙여나가는 성태를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과학적 조사는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체계적이고 통계적이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활동을 과학적 조사라고 한다. 근데 이런 과학적 조사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과학적 조사의 전제 조건은 이제 타당도와 신뢰도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자, 타당도가 뭐냐, 신뢰도가 뭐냐를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죠. 자, 타당도라는 것은 타당성 혹은 정확성이라고도 합니다. 타당도를 타당성, 정확도, 정확성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신뢰도라는 것은 신뢰성 혹은 정밀도, 정밀성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타당도라는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했느냐. 다시 뭐라고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했느냐. 이게 타당도. 신뢰도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냐. 그래서 일관성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일관성이라고도 합니다. 일관성. 그러니까 내가 측정을 하나 다른 사람이 측정하나 동등하게 나오는 것들을 신뢰도, 내 측정 도구 자체가 적합하냐 이런 것들을 타당도라고 합니다. 타당도. 자, 추후에도 반복해서 설명드릴 건데 타당도도 하나의 파트로 나오고 신뢰도도 하나의 파트로 나올 만큼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타당도는 뭐라고 한다고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했느냐. 신뢰도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동등한 결과가 나오느냐.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 제가 측정하는 것들은 측정했더니 키가 17cm가 나왔어. 측정했더니 17cm가 나왔어. 근데 선생님들이 측정하면 20cm가 나와. 그럼 믿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을 신뢰도라고 합니다.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을 신뢰도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는데 시험 문제를 계속 틀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신뢰성이 있을까요? 신뢰성이 없을까요? 계속 틀리시는 거야.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틀리려면 계속 틀려야 되고 맞으려면 계속 맞아야 됩니다. 기복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기복이 있으면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타당하다는 것은 측정 도구 자체가 적합하냐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타당도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실제에 가깝게 측정했느냐. 그 다음에 신뢰도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냐. 이것이 신뢰도가 됩니다.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공인된 체중계를 사용하여 응답자의 IQ를 측정하고자 한다. 다시요. 공인된 체중계를 사용하여 응답자의 IQ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자, 공인된 체중계는 신뢰도가 높을까요? 타당도가 높을까요? 아니요, 요것만, 공인된 체중계만 봤을 때. 공인된 체중계라는 것은 내가 측정하나 다른 사람이 측정하나 동등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성이 높은 겁니다.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다시요. 내가 측정하나 다른 사람이 측정하나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고? 신뢰도가 높다. 신뢰도와 타당도는 그냥 높다 낮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높다 낮다.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체중계를 가지고 IQ를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체중계를 가지고 IQ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측정 도구 자체가 적합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내가 IQ를 측정하고자 하는데 체중계를 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측정 도구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 이건 뭐라고 한다고요? 타당도라고 한다. 타당도. 그래서 타당도가 우선시 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우선 타당도가 우선시 돼야 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어야 됩니다. 물론 타당도와 신뢰도 두 개 다 중요합니다. 네, 타당도가 우선시 돼야 되고 신뢰도 있는 결과를 얻어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몸무게 측정을 위해서 용수철이 고장난 체중계를 측정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몸무게 측정을 위해서 체중계를 활용했다. 다시요. 몸무게 측정을 위해서 체중계를 활용했답니다. 자, 타당도는 높겠죠. 타당도는 높겠죠. 하지만 측정할 때마다 다르게 나온다고 합니다. 측정할 때마다 다르게.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타당도는 뭐라고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했느냐. 신뢰도는요.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냐. 이것을 신뢰도라고 합니다. 신뢰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뢰도에서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 신뢰도라는 것은 다시요.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말하는 거지 응답자의 신뢰도라 해서 집중 정도를 말하는 거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뢰도라는 것은 반복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냐. 이것을 신뢰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돗물 안전검사를 하고 싶은데 다른 거 다 빼놓고 제가 대장군 검출량만 측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자, 리트머스 시험지 간만에 들어보시죠? 자,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수돗물에 집어넣습니다. 자, 리트머스 시험지는 산도를 측정하는 거지 대장군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측정할 때마다 타당도는 떨어지죠. 하지만 신뢰도는 상당히 높죠. 리트머스 시험지는 결과가 계속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가 우선시 돼야 된다고요? 타당도가 우선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다시요. 이걸 왜 타당도와 신뢰도를 왜 확보해야 되느냐? 내가 타인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측정 도구 자체가 적합해야 되고,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나의 결과를 타인들에게 이해할 수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신뢰도와 타당도, 그러니까 타당도와 신뢰도 있는 결과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수공, 행주, 걸레, 이런 것들 타당도라는 것은 대장군 검출량 기준으로 하겠다. 측정 도구로는 대장군 검출기기를 활용하겠다. 만다의 신뢰도라는 것은 국가공인기구를 활용하겠다. 이런 걸로 이해되실 수 있겠죠? 어떤 기준으로 나눌 거냐?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신뢰도라는 것은 공인된 걸로 됩니다. 뭐라고? 신뢰도라는 것은 공인되면 되는 거고요. 타당도라는 것은 이미 선행되어 있는 연구 논문을 보시면 이거 조사할 때 이런 설문 측정 도구를 썼구나. 그럼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것들이 이제 타당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기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준에 이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적 조사, 즉 지식을 습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권위주의적, 즉 유명인이 말하는 것들은 이해하는 것들. 그다음에 간섭에 의한 방법, 신비주의, 영매, 예언 이런 것들이 다 신비주의. 그다음에 경험, 대중매체, 교육, 학습, 과학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본 강의에서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비주의, 영매, 계시 같은 것들은 과학적 조사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요. 신비주의 같은 거, 영매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과학적 조사가 아닌 이유는 오늘 가서 얘기한 거와 그러니까 내일 모레 와서 얘기한 게 달라. 갈 때마다 다른 답을 해. 그러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게 뭐라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신뢰도가. 제가 말씀드린 신뢰도라는 것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갔더니 너 잘 된대. 내일 갔더니 너 안 된대. 그럼 이게 너무 편차가 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비주의는 과학적인 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학적인 조사가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설득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과학적 조사가 되지만 좀 부족한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방법을 향후에 개발이 되면 좋겠죠. 자, 과학적 조사의 의의와 이제 목적을 살펴보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 현재 설명할 수 있고 전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론, 가설, 관찰, 일반화 이런 부분 역시 이제 근학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 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학적 방법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자, 과학적 조사라는 게 뭐였나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과학적 조사란 체계적이고 통계적이고 비판적으로. 아까 전에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과학적 조사는 체계적이고 통계적이고 비판적이었는데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타당도와 신뢰도. 타당도는 뭐라고요? 내가 측정하고 제대로 측정했느냐. 신뢰도는요?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느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반복을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시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했을 때 계속 신뢰성이 있으려면 제가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속 동일한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신뢰성이 있으려면 반복을 하셔야 돼요. 자, 체계적, 통계적, 비판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체계적이고, 통계적이고, 비판적이어야 된다. 우선 체계적부터 보겠습니다. 체계적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용어에서 다시요. 이 체계적이 뭐냐, 체계성이 뭐냐, 논리성이 뭐냐 이걸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시요. 체계성이 뭔가요? 체계적이요. 논리적은요? 논리적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제로 잡아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용어를 강제로 끌어다가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체계적이라는 것은 여기 한번 보시면 뭐라고요? 체계적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좀 계획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계획적으로 체계성 뭐라고 한다고요? 계획적으로 그래서 이제 살을 붙여 나가시는 거예요. 철저한 계획하에 뭐라고요? 철저한 계획하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체계성. 그러니까 쓰실 땐 체계성 뭐 하면은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성 이렇게 쓰시면 단 몇 글자 때문에 여러분들의 점수가 확 높아지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체계적, 논리적 뭐 이렇게만 쓰지만 철저한 이론에 입각한 계획적으로 하는 체계성 이렇게 하시면 단 몇 글자 한 줄도 아니에요. 그 한 줄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가 확 높아집니다. 채점자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조금 30점 문제에 답을 좀 자세히 쓰시면 뒷부분 10점짜리에 조금 덜 쓰시더라도 점수가 좀 높아요. 왜냐면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보시고 이거 잘 쓰려고 노력했네 하면서 점수가 높은데 앞에서부터 개판이면 뒤에도 개판이에요. 점수가 채점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조금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답변을 잘 쓰시면 뒷부분에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이 사람이 좀 힘이 좀 없었구나 시간이 좀 없었구나 이런 것들 인정하는 정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체계적을 뭐라고 한다고요? 계획적으로 뭐라고요? 계획적으로 이 키워드를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철저한 계획적으로. 그다음에 논리성입니다. 논리적이어야 된다. 논리적이라는 건 대충 뭔지는 아세요? 논리적이 뭐냐 하면 논리적으로 논리다. 근데 딱 여기서 맞추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뭐라고요? 이론에 입각하여 뭐라고요? 이론에 입각하여 강제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강제로. 논리적은 뭐라고 한다고요? 이론에 입각하여. 그래서 오류나 비약